부산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습니다. 부산 드림아파트 사업, 청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세대 융합형 하우스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2,017명이 모여 함께 연주하는 대시민 합주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합주회를 계기로 부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폭넓게 마련합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산 정책, 오늘은 낙동강 하구뚝 개방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이죠. 부산시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산형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습니다. 부산 드림아파트 사업, 청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세대 융합형 하우스,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림아파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부산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어 부산 드림아파트 제1호 사업계획의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연제구 연산동에 지상 24층 108가구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지어 8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청년계층 70%에게 우선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사는 주거 공유 사업인 쉐어하우스도 시행됩니다. 대학 주변, 주거 공간이 여유 있는 어르신의 집을 수리해서 청년들에게 인근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도 시행됩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대상주택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 입주자 선정이나 그 사업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머물자리론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머물자리론은 만 19세에서 34세 부산에서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택 임차 보증금의 최대 80% 대출과 연이자 3%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돕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부산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고요. 지난 주말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부산 시민 2,017명이 모여 함께 연주하는 대시민 합주회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부산 시민 2,017명이 모여 합주회를 여는 이색 음악축제 악기야 놀자가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기타와 리코더 등 7개 장르의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 2,017명이 참여했고 부산 갈매기 등 가요 3곡을 합주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시민 합주와 함께 시민들에게 악기를 기부받아 지역 아동복지단체에 전달하는 악기 기부 캠페인도 열렸습니다. 아울러 악기 수리와 무상 점검, 악기 체험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폭넓게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부산시민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이 중심이 돼 부산 생활문화센터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산 정책 시간입니다. 부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무자가 알기 쉽게 소개하고 정책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동강 하구뚝 개방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하천살리기 추진단 이영민 주무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낙동강 하구뚝 개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민 주무관입니다.
낙동강 하구뚝 198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준공이 됐을 겁니다. 설치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네, 낙동강 하구뚝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가 적게 오는 동절기에 강물의 양이 부족해 민물 때 바닷물이 강 상류까지 유입되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거나 농업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1987년도에 낙동강 하구뚝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하구뚝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또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이 부산시가 개방 사업을 추진하려는 걸까요? 네, 강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낙동강은 인공구조물인 하구뚝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도 어딘가 막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구뚝으로 강의 흐름이 막힌 후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역이 사라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구뚝 개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개방 사업을 추진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농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도록 바닷물 유입에 대해 3년에 걸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생태계 변화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낙동강 하구뚝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낙동강 하구뚝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먼저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시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하구뚝 상류 8km 지점에 위치한 부산시 공업용수 정수장과 치수원을 상류 30km 지점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의 공단 지역에 공급하는 공업용수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부산 시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치수장은 현재 상류 25km에서 30km 사이에 있고 장기적으로 치수원 이전이나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시설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한 뒤에 상류 지역까지 개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되 이 개방 사업을 벌이면서 환경도 살리고 생태계도 살리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하구뚝 개방 발표 후 바닷물, 즉 해수 유입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수가 유입되어도 어느 지점까지 얼마의 농도를 가진 해수가 확산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 강 하구에 위치한 공업용수 치수원을 이전했습니다. 이 같은 부산시의 노력이 정부의 낙동강 하구뚝 개방 추진이라는 국정과제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올해 12월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함께 공동 용역을 시작해 낙동강 하구뚝 개방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말에는 낙동강 하구뚝 시범 개방을 통해 치수원과 농업, 어업, 생태계 등 영향을 분석합니다. 충분한 검증 후 문제가 없다면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산 정책 하구뚝 개방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이영민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 해운대 중앙버스 전용차로 올림픽 교차로에서 운촌 삼거리 구간에 대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며 고정형 카메라 1대와 버스에 탑재한 이동형 카메라 6대를 이용해 단속합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